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면 되게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요, 놀면서 해야 돼요. 뭐, 어느 곳에서는 뭐가 아니고, 밤새워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보고서. 각 잡고. 네, 각 잡고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몇만 보를 하루에 걸어야 되고. 뭐. 그거 왜 걸어요? 다 무릎 다치게. 뭐 써야 되고, 뭐. 보고서 써야 되고, 막. 아니, 뭐 그런 거는 처음에 자기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다스릴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제일 저희 쪽 그 스터디 분들한테 제일 오면서 하는 거 금지하는 게 있어요. 뭐요? 스터디하거나 임장 보고서 쓸 때 절대 금지. 인구 이동 같은 거 적지 마라. 일자리 적지 마라. 학구는 조금만 적어라. 교통호재 적지 마라. 교통호재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맞는데요. 네.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다들 빠져버려요. 교통호재가 좋은데 제가 강의하거나 가끔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멍청한 짓을 했던 그 사례를 가끔 얘기하는 게 2019년도에 호메실지구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2019년도 하반기였을 거예요. 네. 그때 보면 예비 타당성 통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우 한번 고려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만에 2억 올랐어요. 네. 실제로 땅도 안 팠는데 그랬는데 2011년인가요? 13년인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지만 신분당선 통과 완전 개통했을 때 광교에서 수지 엄청나게 교통호재가 좋아진 거잖아요. 안 올랐어요. 왜? 그때는 침체장이었거든. 이 교통호재라고 하는 거는도요. 그 시대적인 사이클, 분위기와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 호재의 폭발성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폭발성을 가지고 쓸데없이 과도한 기대를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동네를 볼 때 사람들이 어디를 선호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일자리, 서울은 다 일자리인데 왜 서울 조사하는데 일자리를 뒤지고요. 수도권 할 때 왜 일자리를 뒤져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구 이동 뻔하잖아요. 노원구에서 밀려나면 의정부 갈 테고 의정부 가기 싫은 사람들은 남양주 갈 테고 당연한 건데 왜 그거 자꾸 쓰냐고요. 그거 보고서용이지.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지금 뭔가 잘못 알려져 있어요. 저희 쪽 스터디원들이 처음에 그래서 조금 당혹스러워 했던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갑자기 그걸로 장수 채웠는데 저쪽 동네에서는 막 그거 꽉꽉 채웠는데 여기 오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채울 게 없는 거지. 중요한 거는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좋은 건데요. 그것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내 머릿속에 넣고 그것들을 개념화시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들이 반복되는 작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별로 도움 안 돼요. 저도 역시 예전에 되게 교통호재 책 쓸 때요. 교통호재 쓰면 여러분들은 정말 좋아해요. 왜?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거든. 근데 교통호재도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는 경험치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호재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학군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학군지 가라고 그러잖아요. 학군지 원래 비싸요.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군지 가려고 해서 비싸요. 옆에 있는 집보다. 중요한 거는 학군지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군지에 그 비싼 가격이 형성됐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싸게 나왔을 때 그걸 잡느냐 안 잡느냐예요. 타이밍이에요. 그게 본질인데 자꾸 학군지라고 해서 비싸더라도 그거 사놓고 저 학군지 샀는데 잘했죠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난감해요. 비싸게 사놓고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이런 느낌들을 갖는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속으로 하죠. 특히 상승장 때는 속으로 했죠. 되게 위험하니까.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눈으로만 욕하는 거죠. 하지 말아도 포함이 되니까요. 어떤 액션을 하면 좋을지. 일단 부동산 시장에 어떤 누구도 떠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내 옆주머니에서 계속 가끔가다 꺼내볼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초반부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념을 찾기 너무너무 좋은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전에는 투자하기 바빴잖아요. 네. 돌아다니기 바빴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시장 분위기에 서울이 올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시라는 것들은 여러분 무주택자이든 다주택자든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들이 이제 요 시기에 욕심을 부리는 게 뭔지 아세요? 뭐요? 더 떨어져라예요. 이분들은. 무주택자 중에서 그냥 공부해서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부동산에 조금 긍정적인 분들은 괜찮은데 부정적인 분들은
서울의 아파트가 옛날에 5억대였는데 지금 12억 정도 되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네. 한 6, 7억 정도 떨어지면 집 사야지. 이 생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인플레이션 현상들을 돈이 풀렸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옛날에 5억보다 훨씬 더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집 사겠다는 얘기는 패가망신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내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만큼 싼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과도한 욕심을 제외하고요. 적정하게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준에서 한 몇천 정도 싼 수준, 이런 수준으로 어쨌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집을 사라는 원칙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놓고 있어 보면 제 말이 맞는지 알 거예요. 나중에. 내가 옛날에 5억이었기 때문에 5억까지 떨어지길, 6억까지 떨어지길 바란다고 해도 그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라는 거를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접어들면서 우상향하는 가격 가운데서 내가 현저하게 그 시점보다 균형점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가격들을 사는 게 최고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점점 일시적 1가구 2주택과 다주택자로 방향성을 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통한 상급지로 들어가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한 가지 경고를 했었죠. 잔상이 남아있어서 무조건 상급지를 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상급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처럼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 올라가도. 오히려 많이 올라가는 시간은 그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영끌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단계를 좀 낮춰라. 단계를 낮추고 난 다음에 싸게 산다는 건 기본이에요. 단계를 낮추고 난 다음에 어차피 본인 목표가 최고에 해당되는 강남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대를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회를 생각하시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쓸데없이 영끌하지 마라. 영끌하는 순간 시장이 잠깐 나와 상관없는 대외 변수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를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급지 이동을 택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다주택자분들은요. 포트폴리오 조정하세요. 어떻게 이게 엄청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막. 손가락을 자르셔야 되는 상황이면 손가락을 자르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자기의 상황을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개념 없이 개수를 늘렸던 분들은 지금 와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할 수 있는 버퍼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에 엄청나게 힘들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줄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1주택자가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마지막 걸 팔았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물으시겠죠. 속으로 또 제일 질문 많이 하시고 얼마에 파셨어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의 최고점보다 반 가격에 팔았어요. 저는 가격보다는 왜 1주택자로 가셨는지가 궁금한데. 다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기 위해서죠. 왜냐면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저는 다음 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가격 상승장이 온다고 보고 전세가격 상승장이 오게 되면서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서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게 됐을 때 발생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높은 가격에 의해서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거와 두 번째와 임대사업자를 양성을 시키는 거와 세 번째로는 임대사업자 앤드 일반 다주택자들을 양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그럼 이 말은 임대사업자들을 양성화하는 부분과 다주택자들을 양성화해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물건을 내놓게 한다는 얘기는요. 주택 수를 각도 다시 과거에 늘릴 수 있었던 시기로 접어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1주택자 있잖아요. 몸이 가볍잖아요. 몸이 가볍게 되는 순간 제가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상급지 이동도 가능하고요. 갈아타기도 가능하고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제 통장에서 쟁여놓은 돈을 근거로 해서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요. 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카드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다주택자로 가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다주택자로 갈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일주택자로 갈까요? 그냥 카멜레온이에요. 시장 상황에 적응하는 게 최고이지 정부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니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앞으로의 상황을 몇 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정부가 뾰족하게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법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일반 우리 그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물건들을 공급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테니 그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분들한테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어떤 분들한테 제가 천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억지로 팔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1주택자가 되놓고서 왜 그분한테는 2주택자로 가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은 지금 물건이 안 보여요. 더 좋은 물건을 갈아탈 게 물건이 안 돼 있었으면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확 바꿀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유지하라는 얘기예요. 카멜레온처럼. 저도 지금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서 물건 엄청나게 많은 분들 있죠. 네. 엄청나게 많은 물건 중에 나를 앞으로 계속 콕콕콕 찌를 물건들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또 거기서 그 다음 질문이 뭔지 알아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요? 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여전히 또 천수답처럼 기다리고 있고 방법을 남들한테 기대할 거냐. 방법을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다. 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더 뭐 중요한 거는 제일 싸게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작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또다시 새롭게 도래하는 그 시장에서 본인의 행동을 또다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다주택자분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랜 경험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개수를 늘리는 게 장땡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처음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겠죠. 제가 연끌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접목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인지 알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라에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요 나중에. 아, 난 그래 절대 다주택자가 안 할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쓸데없는 생각이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면 돼요. 바뀌면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힘들 것들을 제거하는 거에 집중해라. 제거하는 것에. 그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가볍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동안 쌓여있던 그 경험들과 또 유튜브나 이런 게 또 보시겠죠. 나름대로 보시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옛날에 실수했던 정보, 옛날에 경험했던 정보, 새로 들어왔던 정보가 합쳐지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라고 하는 상황이 시장 변화에 따라서 방법들이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게 고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을 다주택자는 경험해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식해서 그런 거예요. 과식은 빨리 소화제 먹고 해결했고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너무 힘들었던 이 과정이 지나면 또다시 배가 고파요. 다신 밥 안 먹어 이게 아닌 거죠. 또다시 배가 고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자꾸 자기 신을 복귀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거의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다주택자라서 지금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보다 과도하게 접근을 했을 거고 그리고 물건들이 점점점 외곽에 입지가 나쁜, 아까 초기부터 입지 투자 얘기했었죠. 입지가 나쁜 것들만 긁어모으고 있었을 것이다가 거의 대부분의 결과물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뭐 극단적으로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선에서 멈췄어야 되는 게 맞을까? 무한리필집이었는데 제가 절제를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내 수준에서는 2그릇만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4그릇 먹다 과식해서 쓰러졌잖아요. 네. 그래서 무한리필집 안 가? 말도 안 되는 거죠. 배고프면 또 가게 되어 있고. 또 배고팠으면 좋겠다. 지금 소화제 먹는 중이라서 지금. 네, 소화제 먹는데 미래에 대해서 지금 경험 안 해봤으니까 지금 언제 오나라고 얘기하시죠? 네. 여러분들 지금 흔히 말하는 그 상승장 이후에 2021년 최고의 상승장 이후에 지금 몇 년도인지 생각해 보세요. 2024년도예요. 네. 2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나 지났거든요. 앞으로 또 2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네. 2년 금방 지나가는데 2년 금방 지나가게 되면은요 또다시 무슨 장이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와요. 저도 제일 지겨웠던 장이 2009년부터 2014년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4년, 5년이었어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야금야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
경험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되게 여유가 생겨요. 지금 그 과정에 고수가 되는 과정의 단계를 지금 겪고 계신 것이다. 겪고 있는 거다. 네. 소화시키는 중이다. 소화제 먹으면서. 네. 지금 소화제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들 징징대고 있느냐? 더 먹으려고. 예? 더 먹으려고. 그러면 징징대지 말고 생각 바꾸시라. 요즘 보니까 뭐 테레비에서 사고방식 뭐 아이브의 장원영인가 해서 원형 사고방식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물 반 컵 남았는데 물 반 컵밖에 안 남았어가 아니라 반 컵이나 남았어.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내일 죽을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더더구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고생했잖아요. 와, 이거 경험했어. 앞으로 5년, 10년 후에요. 아무 경험 없는 내 후배들 등장해요. 제가 맨날 잘하는 소리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역시 뭐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 술 한잔 먹고 이러면서 젊은 애들 막 놀죠? 네. 좀 있어 내 밥들이에요. 그 친구도 그런 경험 한단 말이에요. 제가 20여 년 전에 지금 60대, 70대들의 밥이었던 것처럼. 밥이란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얼른 밥들 들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무럭무럭 커서 빨리. 네, 직장 잡고. 네,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럼 되게 말 많이 하거든요. 네. 당신네들이 내 밥이었는지 몰라도 좀 있으면 당신네들 밥이 들어온다. 그러지 마라. 그게 세상 돌아가는,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소리예요라고 할지 몰라도 그게 냉정하게 보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다. 이치죠, 그게. 이치다. 네. 이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해지실 거라고 하게 돼요. 뭐 법륜 스님의 책이라든지 해민 스님의 책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전화 통화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좀 신선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전화 통화를 이제 그때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해보든지 뭐 그때 가면 또 상황이 또 좀 바뀌어 있을 테니까 바뀌어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또 아마 또 그에 대한 또 질문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나중에 또 봬요.